자, 이 이성희 변호사가 진짜 대단한 변호사님이세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다? 이성희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때입니까? 당장 여러분들 이성희 변호사 응원하고 지지하고 반드시 내 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겠네요. 정말 호재입니다, 호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시더스그룹 슈스텐코리아 이성희 변호사를 믿어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성희 변호사라는 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의 시더스그룹에서 12월 12일 사태 이후에 변호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일부 영상을 확인을 했고 실제 그 영상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성희 변호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길래 지금 제가 이렇게 갑자기 태세 변환을 하는 걸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영상 한번 끝까지 봐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응부터 살펴보면은 저는 그분 파일 다 들었으나 이상한 발언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박재일 단장하고 면담했다고 하고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박재일 단장인가요?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일 처리하고 있다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비대위도 없어져야 한다고 하고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이성희 변호사는 누가 계약한 건지요? 아무튼 우리는 기다려볼 수뿐이 없는 거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상은 회장의 변호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저도 좀 불안불안하네요. 광화문에 자주 가서 예배도 하나 봐요. 변호사가 시간이 많은지 의뢰인이 없는지 이렇게 유튜브로 다 대응할 내용들을 오픈하면 어쩐대요. 일단 지켜볼 일이고 유튜브 할 시간에 재판관한테 설명할 걸 자료를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비대위에서 브리핑할 걸 왜 직접 하는지. 그래요. 이런 반응들이 지금 정상적인 반응들이고,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이성희 변호사가 뭐 잘할 거다, 뭐 한다 이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 백날 유튜브로 떠들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구독자 막 천여 명 넘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수익으로 된다라는 건 상당히 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서면은 정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분은 변호사십니다. 자, 변호사 일을 해야 돼요. 한편 이런 임명장 같은 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임명장 보면 아시겠지만 부위원장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다 부지부장으로 바꿨어요. 자, 부지부장. 부지부장 바꿨는데 이렇게 감투만 씌운다고 뭐 이렇게 될 일인가 싶긴 한데 다 감투를 이렇게 씌운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심각한 상태이고, 다 근데 부지부장이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광주에 도대체 몇 명이길래 이 부지부장, 지부장 이렇게 임명, 자, 지부장 한 명이고 부지부장이 이렇게 많으면 이것도 정말 남발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감투만 씌운 것 같은데요. 이성희 변호사님 파일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말이네요. 라고 얘기도 했고요. 뭐 이렇게 설명회도 합니다. 이거는 뭐 변호사 설명회는 아니고 팬덤 뭐 이렇게 비대위 설명회 같긴 한데 여전히 이렇게 설명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한편 여러분들 보면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여 삭제된 동영상이라고 뜨는 과연 이성희 변호사의 이 내용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종교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제가 볼 때는 비대위 쪽에서 뭔가 그 시기와 질투심에, 그리고 비대위 필요 없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신고가 쉽게 이렇게 안 돼요. 제 거 뭐 수백 건 여러분들이 신고했다며요. 우리 팬덤 비대위들 특히 제 거를 그냥 악의적으로 신고한다 하는데 멍청한 거예요. 이거 신고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신고한다고 이게 쉽게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유튜브에 대한 정책이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뭐 말할 수 없는 단어를 말했다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신고를 당해서 삭제가 된 경우, 이 경우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괴롭힘 및 폭력해가지고 나온 거는 누구 저격해서 얘기했을 때 심하게 극심하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당하는데 뭐 이거에 대한 속수무책인 걸 보니까 변호사도 여전히 역시 유튜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공부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자, 근데요, 오늘 광주 갔는데 밥은 안 준다는데요. 일찍 갔는데요. 자, 끝나고 광주 플랫폼에서 먹었어요. 네. 식사 100인분 알림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만 가서 먹었어요. 저도 강의실에서 늦게 나왔지만 점점 광주 플랫폼 식구들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밥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가입시킬 때는 하늘의 별도 따줄 것처럼 해놓고서는 정답입니다.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히 하셨네요. 홈장님들은 팬덤님들 전화라도 받아서 잘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소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씀이 소통의 시작이다. 맞는 말씀 100인분 식사를 준비했다면서 식사하라고 가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먹는 장면 찍어 올릴 수 있는지 너무 서운했어요. 맞습니다. 마음의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서로 힘들 때 다독여주면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습니다. 언제쯤 그리 될지 기다려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뭔가 소외된 인원들도 있으니까 좀 이런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좀 안타까운 현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다음 내용 살펴봅시다. 밥 주는 게 대수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출금이나 하게 해주세요. 자, 말씀을 예쁘게 해주세요. 출금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고 밥은 팬덤들이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까칠하게 해주냐. 회사에서 해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월 1회 인출이라도 해주기를 모든 팬덤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정지된 거 알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다려자.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돈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지원까지 해줘야 돼요? 사기꾼들한테 밥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돈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뭔가 밥을 해달라. 그쵸? 이런 거 좀 아니지 않나요? 그죠? 변호인들 40여 명에 30억 들어갔다라는데 그 금액 말고 추가금이 안 들어갈까요? 시더스는 100% 폰지 사기예요. 지금 환상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선동하고 있는 거고요. 선동당하는 사람들 불쌍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검찰 경찰은 어쨌든 죄를 만들어 씌우는 집단이라 굽히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있는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지만 없는 것까지 조작해서 기획수사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상한 내장이 뭐가 싫어가지고 죽이려고 할까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검경찰은 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상한 회장이 어마어마한 변호사 선임한 거 아시죠? 죄를 회피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중이죠. 이때 이상한 회장 변호사들에게 연락해서 돈 달라고 연락하세요. 혹시 시끄러우면 곤란하니까 돈을 돌려줄지도 모릅니다. 법무법인에게 연락하시고 달라고 하세요. 재판은 지연될 듯 합니다. 그동안 재산을 빼돌릴 겁니다. 이상한 회장이 판결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합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많다는 것은 재판에서 변호사들 한마디만 해도 몇 달 걸릴 거군요. 기다리시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빼돌릴 겁니다. 판결이 나야 합류하는데. 바빠서 제대로 전달을 못했다고 이거 신풍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원금은 언제 돌려줄 건지 내용 증명이나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답변이 오지 않으면 추가로 사기죄로 고발하세요 해서 서초경찰서로 얘기하는데 본인 책임이고 선수금으로 코인을 받았기에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한다라고 돼 있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 많은 사람들이 세뇌되어 있고 사기를 당하여 코인 받게 망하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사람들을 믿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기 입막음으로 줄 수도 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쓸데없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 들은 내용을 모두 공개는 힘들고요. 사기회사에 돈 받는 방법은 두 가지 경우다. 사기회사가 아니라고 열심히 영업 중일 때 탈퇴하면 돈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시스템은 2단계는 이미 지났죠. 두 번째, 사기회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할 때 이때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무죄로 안 되므로 고소 전에 돌려주고 피해자가 얻게 만들어 이렇게 이 경우도 남는 돈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뇌되어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다. 적극적인 고발 조치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가요? 법무법인의 이상한 회장을 변호하고 피해자들을 변호한다면 피해자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상한 회장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사는 이기면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까지 물을 수 있으니까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느 정도 돈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기처럼 돈 가지고 튀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많이 선임한 것으로 볼 때 감춰놓은 돈이 있는 듯합니다. 첫째,
탈퇴 후 원금을 못 받으면 피해자 확실. 둘째, 약속한 해피캐시 안 주는 것. 이것도 피해자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셋째, 렌트카 렌트한 사람 위의 조건 일치. 넷째, 가맹점 못 받은 것. 피해자 확실. 이런 분들은 재판 진행 중일 때 받을 가능성이 있음. 사기로 확정 판결 받으면 2판 4판 돌려줄 가능성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 얘기해서 떼써라 악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무법인 보고 방해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현실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뭐 신풍님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럴싸하지만 이게 조금 현실성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변호사 집단이 변호사에서 이렇게 법무법인 하는 데가 돈 돌려주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이럴 가능성들은 있다. 왜? 그것은 이제 변호사 행동 윤리 강령 뭐 이런 것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서 뭐 이제 근거 없는 얘기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휴스텐 코리아 대표 이상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사건을 수임하던지 이곳에 연락하여 탈퇴 원금 달라고 하세요 해서 저도 전달받은 내용이라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변론하니 피해자의 원금은 돌려주고 무죄를 주장하든지 해야죠 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게 밑줄 친 곳이 이곳에 연락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위에 있는 여기다 다 연락을 하라는 건지 이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연락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 휴스텐 코리아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휴스텐 코리아 변호사라고 하니까 피해자분들은 이분에게 달려가 환불해달라고 하세요. 휴스텐 변호사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분이 사기 현황을 알려주네요. 피해 금액에서 3조 2,050억 원이라고 나옵니다. 야, 이거 엄청나네요. 자,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해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년 3월 1일경부터 23년 11월 22일경 사이 사업 투자금 목적으로 3조 2,0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아서 이를 판단했다. 이미 지금 사기 당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분이네요. 이분이 진짜 의로운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서초서의 조사 내용 사기해가지고 나오는데, 피의자들은 투자 설명의 개최, 투자자 모집 관리, 사업 설명의 강의, 투자금 관리 및 수당을 지급하는 전산 업무 등등등 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금융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공모하였다. 피의자들은 3월 1일경부터 11월 22일까지 자, 여기서 6층에서 휴스텐 코리아 사무실 등 전국 16개 지역 본부 500여 개의 플랫폼 등등 해서 자, 오프라인 강의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2.6배라는 KP캐시 자체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고 등등등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기의 판단 근거라고 해서 아래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의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보시면 이 금액의 2.6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수익금도 거의 없었으며 앞으로도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못 준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후순위들의 투자자들은 이런 금액들을 선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피해자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자, 보세요. 이미 이렇게 정리를 다 했는데, 자, 이 이성희 변호사가 진짜 대단한 변호사님이세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다? 이성희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때입니까? 당장 여러분들 이성희 변호사 응원하고 지지하고 반드시 내 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겠네요. 정말 호재입니다. 호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을 음모 조작 악성 민원한 음해 세력들을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세요. 대통령님 통촉하여 주세요. 아니 이런 얘기는 저기다 진짜 쓰라고. 대통령님 시더스는 절대로 다단계가 아닙니다. 폰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실하게 수십억 원씩 세금 납부하는 투명하고 착한 영농조합이다. PD수첩 MBC는 사죄하라 사죄하라. 실체 없는 다단계로 만든 MBC는 사죄하라 사죄하라. 시더스 정상활동. 아이고, 투명 성실기업 시더스를 음모 조작하고 회장님을 구속시켜 팔아 넘기려면 최측근 일당들을 수사하라 수사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이렇게 피켓 써서 용산 관료입니다. 이성희 변호사 1년 전까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잘 알지만 불안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있다. 천불나서 못 있겠습니다. 몸에다 똘똘 감고 차에다 붙이고 갈까 합니다. 분명 정상됩니다. 그렇지만 영모자들 배신자들 능지처참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말만 이렇게 전투력 세게 올리지 말고 제발 가서 좀 하세요. 이 엄동설안의 날씨에 가서 하다가 얼어 죽지 마시고 하세요 좀. 응? 검찰 고위 간부인지는 모르겠고 가시려면 우리 사건 맡은 지검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중앙지검인지 앞에 가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도 안 해도 되니까요. 맞아요. 얘 다 압니다. 이거 한대요.
대통령님, 시더스가 MBC PD 수첩 가짜뉴스로 5,000개 가맹점 수산물이 잔뜩 쌓여있다. 구해주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MBC PD 수첩으로부터 명예훼손 당할 것 같아요. 명예훼손 고발 당할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대단하기도 합니다. 시더스 그룹의 수익 형태 해가지고, 영업수익 30%, 데이터 거래, 렌트 수익 30%, 혁신적인 4차 산업 수익 40%, 단기, 중기, 장기 4차 산업 혁신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 수익은 쇼핑몰 수익이 있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 중기 수익으로는 상품 구입과 입점물을 통한 수익 해가지고 정리해서 나오네요. 얘기하네요. 이성희 변호사 방송을 보고 이렇게 요약을 한 것 같아요. 장기 수익으로는 부동산 주식 투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코인 발행의 수익을 기대. 이거 근데 어느 유튜버가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지금 떠돌아다니는 내용들을 저도 일부 발췌해온 건데, 우리가 변호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원래 나와 있었어요. 기존의 변호인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변호사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선임을 했을까?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죠? 자, 그리고 변호사의 행동 강령이 나오는데요.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붙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는 이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지금 보시면은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해가지고 이렇게 담당 변호사하고 법무위 청구해가지고 여기 이성희 변호사가 추가가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변호사는 언제든지 추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의 활동들을 쭉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추송서 제출 뭐 쭉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뭔가 변화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뭐 김땡땡, 법무위원 청구, 변호사 선임계 제출되어 있죠. 자, 변호사 선임계가 이렇게 제출이 돼서 22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한 노력들은 보여진다. 자, 아무튼 변호사 행동 강령으로 돌아와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그리고 성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명예와 품위를 보존한다. 그리고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 문화 향상에 공헌한다.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 부조 그리고 협동 정신을 발휘한다.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이게 바로 변호사 윤리행동 강령, 뭐 이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성희 변호사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이랬습니다. 법대로 한다고 강조하셨기에 가장 올바른 판단을 잘 할 것으로 보여지는 인물이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기대가 클 것입니다. 시더스그룹 슈스텐코리아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이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직 상황 파악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무조건 수익 난다고 하지 않고 실제 수익이 난 게 없다는 시장 조사는 잘 하셨습니다. 팩트거리는 비대위를 필요 없다는 이유가 다 법리적인 판단을 해보면 나오는 결과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법과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윤리 강령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변호사 행동 강령 2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였죠. 자, 변호사는 성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존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종교로 뭔가 법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를 없애는 방법은 이제 딱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를 변호해 줄 게 아니라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피해를 받는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피해자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행동강령 6번 보시면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 협동 정신을 발휘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정말로 이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진짜 공익적인 목적에서 변호를 하신다면 100번이고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인기를 얻은 만큼 피해자의 많은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다만 이상은이라는 사람을 꺼내는 목적이 전부라면 과연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빨리 회장을 빼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세요. 결국 피해자분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회장을 빼달라는 탄원서 쓰는 사람부터 해서 집회 자진 참석자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한 게 다 바보 같은 얘기 같나요? 결국에는 이성희 변호사가 뭐 믿는다 하면서 무조건 믿어야 될 게 아니라, 저분은 이상은 씨를 변호하는 변호사지 여러분들을 구제시켜주는 변호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피해자다 해가지고 뭐 구제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변호사가 이걸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돈 낸 거 아니잖아요. 그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이게 아니라 저분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말 그대로 이상은 씨가 선임한 변호사가 되니까 그 변호만 해줄 뿐이에요. 그 외의 미션들을 하는 게 변호사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러다가 전화만 하다 보니 회장님 나올 때쯤이면 VVIP 되겠어요. 대박이네. 이렇게 페이 모여있는데 쇼핑페이 쓸 수 있게 되면 그때 가맹점 있는 집들은 대박 날 것 같아요. 쇼핑몰도 완전 줄줄이 만판될 듯.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한편 뭐 김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김치 보시면은 포기김치 1kg에 12,000원, 그리고 백김치 1kg에 12,000원, 뭐 겉절이 12,000원 쭉 내용이 나오는데 10kg 주문 시 1kg 서비스로 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6kg, 10kg 이하는 8,000원 배송료를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배송료가 8,000원이면 10kg를 시켰을 때는 12만 8,00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배송료도 공짜로 안 해주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그냥 저 사람이 간절해가지고 김치를 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김치를 쳐보면 가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치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 종갓집 김치 있죠. 종갓집 김치. 자, 비비고 김치도 있네요. 자, 이게 얼마? 자, 이거 지금 10kg짜리 같거든요. 10kg짜리가 얼마다? 475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김치는 뭡니까? 자, 1kg가 이 정도인데 4kg 똑같이 했을 때 자, 48,000원. 아니죠. 10kg로 해야죠. 죄송합니다. 12만 8천원입니다. 이거 무슨 유기농 배추김치로 만들었나요? 그렇다면 좀 이해라도 가겠는데 자, 10kg짜리가 4만원인데 심지어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10kg짜리 김치 먹을래요? 여기는 뭐 요 김치 먹을래요? 저는 그냥 비비고 거 해가지고 20kg짜리를 시키겠어요. 20kg짜리 시켜가지고 뭐 81,500원 내고 김치를 먹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12만 8천원 내면서 10kg짜리 먹어요. 여러분들 엄청 손해인데 진짜 이거 주부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요걸 굳이 시킨다? 남성분들이 대부분 시키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뭔가 아니면 가격적으로 많이 모르시는 분들, 뭐 대부분 남성분들이 왠 집안일을 이렇게 많이 안 하거나 시세 이런 거 조회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아주머니 분들 뭐 이렇게 주부니까 일을 하시잖아요. 집에서 거의. 자, 이러신 분들은 요거 가격표 보면 안 사요. 이거 비싸가지고 누가 삽니까? 근데 이거에 또 간절한 마음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김치를 샀다라고 자랑하면서 뭐 100kg도 샀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은 시더스그룹 이성희 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22일에 선임이 됐는데 과연 이분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받을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이 변호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받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것도 뭐 괜찮겠네요. 그냥 기다려서 돈도 다 받으시고 이제는 해결 방법 없습니다. 사실은 해결 방법 없고 진짜 대단한 것 같다. 팬덤들이 23만 명 중에 정말 많은 인원이 그래 시도스를 아직 신뢰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대단한 것 같고 그 방송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느낀 거는 와, 시도스 뭐 팬덤 23만 명이라고 주장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 보면은 별로 안 된다. 한 10,000명도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더스 그룹 휴스텐 코리아는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